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설 재배하고 원예 작물의 생육 쪽에서 좀 이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먼저 시설 재배 세 문제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작물의 생육 쪽에서 관련되는 문제를 세 문제를 먼저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도에 재배 환경에서 보통 한 11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금년에도 11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 재배 환경 부분은 조금 이렇게 이론적인 문제도 최근에 출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토양하고 재배 환경 중에서도 토양하고 수분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가 51번부터 75번까지가 이제 재배학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되고 있는데 이렇게 토양이니까 좀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나오죠. 51번이 주로 이제 원예 작물의 분류 쪽으로 해서 7회 때부터 꾸준하게 이제 그 작물의 분류 쪽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52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유기질 재료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수태라는 용어가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이게 출제된 용어예요. 이 수태가 뭐냐면은 물리기, 녹조류,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도 다 수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어려운 용어를 우리가 이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유기질 재료를 고르라고 했는데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는 버미큘라이트 질석을 이제 구워서 만든 거고 펄라이트는 뭐죠? 진주함을 가지고 뭡니까? 그 상토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돌가루니까 쉽게 말해서 무기질이라고 합니다. 기운이 없다. 그쵸? 예, 그래서 무기질이라고 하고, 암석, 돌덩어리 이런 걸 다 무기질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피트모스라고 하는 것은 천연 유기물 해갖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녹색 표시, 제 재배학 교재 보면 이제 빨간색보다 녹색을 많이 썼어요. 재배학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 녹색으로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일단은 기출 빈도가 좀 높은 쪽은 다 이렇게 녹색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꼭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도 이렇게 같이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니은 리을은 아니니까 리을 아니고 니은 아니고 니은 리을 아니니까 답은 이렇게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기출 문제 이거 이거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이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항상 이상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용어들이 최근 들어 점점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금년도 시험 문제에서 꽤 많이 나왔어요. 문제 풀다 보면은 야 이건 뭐지? 이런 문제가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도 우리가 그까지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기본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니까 자연적으로 피트모스에 당연하게 유기물이니까 맞고요. 수태라는 걸 잘 모르더라도 풀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염류집적에 이제 관련되는 문제를 이렇게 냈네요. 대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염류집적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 염류집적이라는 게 어떤 건가? 예, 그리고 그 해가 어떤 해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제 그 출제 나온 내용들은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놔놨고요. 그리고 대책이 뭔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대책만 보더라도 유기물, 그죠? 예, 피트모스 그 유기물이었죠? 바로 직접 문제에서 그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담수 처리라는 게 물을 대주는 거, 물을 이렇게 빼싹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거, 예, 토양이 이걸 갖고 염류집적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된다라고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비료 성분들이 계속 희석해서 계속 이렇게 비료를 주다 보면은 결국 뭐요? 비료가 그 토양에 집적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빼싹 이렇게 말라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을 대주면 될 거고 객토 및 심정, 그죠? 객토 이렇게 막
뭐 신경 깊게 갈아준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딱딱 이렇게 굳어져 있으니까, 뭡니까? 객토미 신경을 해주면 대책이 되겠죠. 그리고 피복물을 제거하거나 또 흡비작물, 비료를 흡수하는 작물을 재배해버리면, 옥수수나 수수, 사탕수수, 이것도 씨포식물도, 뭡니까? 이것도 기출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씨포식물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다 이렇게, 여러분 꼭 이런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형황 바탕까지도 또 특히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책이니까 신경격도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여기 다비재배는 벌써 틀렸죠. 비료를 이게 뭐 다비재배한다 이런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료를 많이 주는 재배. 비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집적이 되는데 비료를 많이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쵸? 예. 그리고 요 관수 흡비작물 재배는 맞죠. 흡비작물 그죠? 예. 근데 표면 관수라는 얘기는 물을 이렇게 많이 대줘요. 담수 예. 물을 많이 대줘야 이게 뭡니까? 이게 염류 집적이 해소가 될 텐데 표면에만 관수한다. 이러니까 여기 이제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재배학 같은 경우는 인문학은 대부분 그래요. 뭐 정확하게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 이거는 무조건 너고 틀려 이게 아니죠, 그렇죠? 예, 사람이 먹을 수 배가 고플 때 뭡니까? 일주일 동안 굶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밥을 먹어야 되죠. 예, 그런데 꼭 밥이 절대적인 진리냐? 아닙니다. 오이를 먹어도 돼요. 수분이 부족하죠. 그리고 허기가 좋죠. 오이 먹어도 되고, 무 먹어도 되고, 감자 먹어도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인문학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문제 풀 때 이걸 막 공부를 한다고 막 단순한 암기식으로 공부해서 갖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큰 흐름을 아시면 요거 하나만 딱 돌리시면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수처리는 이거 맞네. 근데 뭐가 틀렸어요? 여기서는 강우를 차단한다. 안 그래도 삐싹 말랐는데 비 오는 것을 차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책이 안 되겠죠. 그쵸? 예. 그렇게 우리가, 뭡니까? 문제를 풀고 또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재배학이, 뭡니까?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냥 단순한 암기식으로 학문적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용어들이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 방법이 바로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안내 드리고자 뭡니까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53번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65번. 이렇게 이제 법 과목 같은 경우는 법조문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쫙 해서 1번부터 25번까지 해갖고 제일 25번 문제가 뭡니까? 화제 보면 강요 문제가 나오고 그것이 대부분 집합보험에서 25번 문제가 딱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상법보험편은. 그런데 이제 재배학 같은 경우는 여서 냈다, 저서 냈다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토양을 먼저 토양과 관계되는 문제를 먼저 이렇게 풀어드리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뒤에 거를 먼저 이렇게 끄잡아내서 풀고 있습니다. 필수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이것도 이제 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다양한 원소나 결핍 원소의 나타남으로 공급해. 그러니까 이제 비료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만들죠, 그렇죠? 비료를 뿌려주잖아요, 그렇죠? 부족하니까 토양 중에서는 NPK를 비료의 3요. 여기 보면 비료의 3요소 NPK 있죠? 질소인 칼륨, 그죠? 이런 식의 정도만 공부를 하면 되고 질소는 질소한테와 암모네테 질소로 식물체 흡수된다. 여기 있죠? 질소. 그쵸? 예, 질산태와 암모니테로 식물체에 흡수된다. 요 질산태하고 암모니테가 뭐냐면은, 바로 무기태 질소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기태 질소로 흡수가 되지, 유기태 질소는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뭐 노화기 이런 쪽으로까지도, 우리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고, 그 내용들은 다들 이렇게 교재나 예상 문제 다 포함해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량 원소에는 CHONS, PK, CAMG, FE가 있다. 그런데 요게 뭐가 틀리냐면 여기 잘 봐보면서 다량 원소는 요쪽 그대로 다 맞죠? 여기까지 맞는데 요 하나 제일 끝에 FE가 뭐죠? 철이잖아요. 미량 원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재배학 기출문제 이번에 분석을 해봐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요걸 갖고 그냥 묻거나 요걸 갖고 묻거나 이렇게 단답식으로 물었지. 이거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은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 재배라든지 작물의 생육 쪽에 기출 문제를 풀어봐도 어떻게 해요? 막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죠? 이것도 묻고 싶고 저것도 묻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많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키워드별로 이렇게 제가 교재를 만들어 놨으니까 108개 키워드에 108개 키워드로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가 이 정도 양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도 있는데 제가 많이 다 오려붙이면 너무 이게 뭡니까 좀 난잡하니까 그런 것은 이제 빼고 이렇게 지금 편집을 했습니다만은 108개 정도만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키워드별로 공부를 하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양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크게 뭐 불이타 문제가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수분편에서는 미세한 종자를 파종한 파종상이나 화분의 배송을 통해서 물이 스며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관수화법은 뭐냐 시키면서 이제 재배를 할 때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 강우가 착착하게 내리면은 좋은데 그렇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그 강릉 지역에 뭐 급수 물이 비가 안 와가지고 막 그냥 급수 막 그 수도도 공급이 중단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작물을 재배함에 있어서도 당연하게 수분이 부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분을 인공적으로 뭡니까? 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요 보면 점적 간수라는 게 뭐냐면 점적 해갖고 이렇게 물호수 있죠. 호수에 물 흐르는 호수에다가 구멍을 하나 뚝 뚫어 놓는 거야. 그러면 구멍 뚫어진 데서 물이 딱딱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작물이 자라고 있으면 여기서 똑똑 떨어지고 뿌리가 그 물을 흡수해 갖고 작물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점적 관수라고 하는 거고 저면 관수는 뭐냐면 저면 밑에서 이렇게 관수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쇳도에다가 물을 딱 담가 놓은 상태에서 화분 같은 거 이렇게 딱 얹어 놔면 어떻게 되죠? 요 모세관 현상 때문에 뿌리에서 요 쇳도에 있는 물을 빨아당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갖고 요 화분의 작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수분을 뭡니까 흡수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방법을 저면관수라고 하고 뭐 분수관수에 이렇게 분수처럼 하는 거고 여기 고랑관수야 이 고랑에다 여러분들 보이죠? 요게 일항이고 요 골처럼 되는 게 고랑이잖아요. 이 고랑에다가 물을 대주는 거 요거 그 고랑관수예요. 그죠? 분수관수 고랑관수 이 뭐겠습니까? 저면관수 요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막 요걸 읽어보면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진으로 딱 이렇게 여러분께서 시각화해 놓는다면은 뭐 아주 간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배학 그 교재 만들 때 다 이렇게 사진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다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문제예요. 이것도 최근에 한번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재배환경 쪽에서는. 제가 첫 강의, 두 번째 강의에 너무 막 불이타 문제만 여러분들한테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야, 재배하기 어떡하지 하는데, 그 처음에 그렇게 해준 이유는 뭐냐면, 항상, 듣도 보다 못한 문제들이, 대여섯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여러분께서 막 시험장에서 공황 상태가 되어버리면 아는 문제도 틀리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이 문제도 한번 볼까요? 예, A 지역의 사과 농가는 국지적 피해를 받아 과질의 상처가 난 모임 들어서 정상적인 판매를 하지 못하다. 피해 증상의 원인은 뭐냐? 뭐 이거예요. 예, 조이냐, 염분이냐, 황사냐, 우박이죠. 이 우박이 꾸준하게 많이 났어요. 제가 이게 재배학 관련되는 거, 요게 이제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키워드가 있으면 거기 관련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딱, 요거 딱 알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기출 문제, 1회부터 7회까지는 바로 그 키워드 밑에 넣어놨고, 8회부터 11회까지는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뒤에 1회부터 7회까지 기출 문제를 우리 공부하고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8회부터 11회까지 풀어봐 보면 야,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7, 80점 맞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구나. 그거를 여러분께서 뭡니까? 점검하시라고. 왜냐면 8, 9, 10, 11회를 풀어봄으로써 12회도 거의 그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것은 뒤로 일부러 빼놓은 거예요. 그렇게 또 시험장에서 그 또 적응 훈련도 해야 되니까 와, 이거는 뭐지? 박성훈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 게 나왔네? 왜 안 가르치는 것도 제가 교재도 없는 것도 뭡니까? 기출문제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미국 선열변열레가 제가 볼 땐 그거 진짜 정말 얼토당토하는 문제였지만은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공부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 검색에도 맞출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걸 뒤늦게 공부한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이후에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브리타 문제는. 그렇죠. 이렇게 큰 흐름에 대한 것은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우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가 뭐다? 국지적. 요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 국지적 딱 있죠. 예. 요걸 딱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막 큰 흐름을 공부만 딱 해놓고 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 우박 문제가 자주 나오냐면 우리가 그 손해평가사니까 농작물 재해 관련되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박이라든지 아니면은 태풍 피해, 예, 바람 피해, 예, 그쪽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당연하게 바람 피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는 꾸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옛날보다 좀 빈도가 좀 줄어들었을 뿐이지 꾸준하게 나온다. 그래서 재배학 교재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한 반 정도 이상은 그냥 거기 걸리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회, 9회, 10회, 11회 풀면서 조금 이렇게 문제 푸는 연습, 뭡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지? 연습하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농산물 품질 관리사, 재배학 문제, 그죠? 예, 그것을 우리가 또다시 그것도 한 5회 정도 넣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또 같이 풀어봐 보시면 뭡니까? 크게 재배학에 관련해서 얼토당토 하는 문제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풀면 되겠다. 그런 감각적인 거 그것까지만 딱 연습을 하시면 재배학 공부는 어느 정도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방대한 거 나 재배학 100점 맞아야지 하고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바보죠. 그죠? 예, 법 두 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눈 감고 시험 쳐도 뭡니까? 80점 이상은 그냥 맞도록 돼 있어요. 법 두 과목이. 그 정도로 쉽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앞 시간에서는 브리타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재배학 관련 지식 우리가 공부한 거에다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경륜 같은 거 그런 것을 합쳐 갖고 그 종합적인 사고력으로 해 가지고 문제를 푼다. 요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왜 이걸 계속 슬라이드 때 지금 포함시켜서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려면은 재배학이 진짜 되도 않는 거. 오늘 또 따지면 뭐 수태 뭐 이런 거 새로운 용어 있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용어 또 있어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그 용어가 금년에 막 계속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용어, 뭐 아니면 품목 이런 것들 있죠. 생전 뭐 듣도 보도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해서 뭡니까?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또 공부를 해도 또 새로운 또 어떤 품목이라는데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종합적인 사고력으로 우리가 문제 적응력 푸는 연습을 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재배환경. 재배환경에서 11문제가 출제됐는데 금년에 오늘 5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6문제. 온도, 빛, 대기, 병해충. 원래 이 병해충도 많이 나오는데 금년에는 한 문제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원래는 많이 나올 때는 재배환경에서 한 13문제 정도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는 작물의 생육이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작물의 생육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왔고 그게 이제 농산물 품질 관리사에서나 출제될 문제인데 우리 쪽에서 한 3문제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재배 환경이 조금 적게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한 12문제 한 반 정도는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뭐 크게 뭐 여러분께서 많이 공부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큰 흐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 재배 환경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